심리실 언니들 은쌤, 봄쌤입니다.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. 익명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화를 하다가 특정인의 이름이 나오거나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도 하고 주소를 적어주기도 하더라고요. 개발 과정에서 한꺼번에 뭐 동의 체크하게 해놓고서는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전 또 그 얘기 들었어요. AI 성희롱? 성적인 대화를 계속 해가지고 성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하고 윤리의 문제가 이제 상충하는 게 먼 미래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판타지로 즐겨왔는데 이제 진짜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. 사람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심리 상담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느냐,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어조, 감정을 캐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이.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다고. 그래요?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넘은 단계네요. 지금도 사실 챗봇 서비스가 있긴 하잖아요. 근데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영화 AI, 아이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고 실제 인간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생김새와 근데 현실에서 괴리가 되게 크잖아요.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AI는 옛날에 심심이 노란 색깔 동그란 월이 그런 종류의 로봇이잖아요. 실제로 제가 만나는 이제 인파크 AI 상담, 삼성카드 AI 상담 속 터져요 진짜. 대기 시간도 싫고 해서 AI 챗봇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해보는데 결국에는 제가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쵸. 심리적인 기술이나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잖아요. 일회성으로 치료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수호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의 토대 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. AI에 개성을 붙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효과가 있을까? 로봇이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얻어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영화도 그렇잖아요.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지만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에 따라서 다른 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런 거지. 게임 캐릭터도 왜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알고리즘을 다르게 입력했으니까 다른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기술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. 사람보다 전자회로가 훨씬 많아서 10년 정도 수련해왔던 과정들을 몇 초 만에 그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. 환자분이 증상만 얘기하면 진단에 맞춰서 그분에게는 이런 심리치료가 필요하겠군요 하고 투입하고. 이 영화 허 그것도 진짜 심리치료 효과가 있잖아요.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인간의 패배죠. 목소리부터 졌어. 오히려 그래서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윤리가 있잖아요. 절대 내담자랑 이중관계를 맺지 않는다. 그것마저 알고리즘 입력을 해. 그러면 사랑이 안 빠지겠지.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 않나.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먼 미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. 사실 이 수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임상 데이터를 인풋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 나름의 논리 체계를 제가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머신러닝의 과정인 것 같은 거예요. 집단 검사 정도는 AI가 충분히 실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오히려 평가도 한단만큼이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. 심리평가를 할 때 검사 카드 한 장을 줘도 내담자분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가능하잖아요. 부분들을 로봇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? 어떤 역동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나? AI. 상담하고 있는 저 대상이 AI라고 인지한 순간 그 라포의 기초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에 이런 취합해서 정리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. 하지만 그 실시 정도는 로봇이 대체해줬으면 좋겠다.